이번 영상 케플러 법칙 그리고 중력 법칙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우주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천동설, 하나는 지동설.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에 지구를 놓은 상태고, 지동설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천동설 하면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오센트리즘이라고 하는데,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16세기 전후 그때 플라톤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관점이 되겠어요. 종교 교리와도 일치하고요. 과학적, 철학적, 그 당시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를 시작해서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에 이어지는 이러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관측 결과를 토대로 우주의 중심이 지구는 아니다. 그리고 또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천체의 운동을 설명했을 때 잘 맞아서 설명하기가 쉬웠다. 그래서 천동설 그리고 지동설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은 세 가지가 있죠. 1법칙부터 3법칙까지 세 개의 법칙이 있는데, 일단 케플러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공전을 하는데 이 공전 궤도가 타원이다. 이것이 케플러 제1법칙입니다. 타원이라고 하는 도형은,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라고 하면 두 개의 반지름을 만드는데요. 그 중에 긴 반지름을 긴 쪽 장축이라고 하고, 행성이 공전하는 궤도 중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하고요. 태양과 가장 먼 지점을 지나는 이 점을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행성은 A에서부터 출발해서 B, C, D를 거쳐서 A로 돌아오는 이러한 운동을 반복하게 되죠. 자, 케플러 제1법칙은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타원 궤도를 따라서 공전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법칙입니다. 제2법칙은 다른 표현으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고 하는데, 면적 속도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시간으로 나눈, 면적을 시간에 대한 비율, 이것이 일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A를 지나는 순간 태양과 있는 선분이 B까지 가는 동안에 이 면적을 휩쓸고 지나가게 되고요. C에서 D까지 가는 동안에 이렇게 태양과 행성이 있는 선분이 휩쓸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C에서 D까지 가는데도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면 바로 넓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전하는 동안 이동하는 시간이 같다면 그때 태양과 만드는 선분이 휩쓸고 지나간 넓이는 항상 같다. 이것이 제2법칙입니다. 자, 제3법칙은 다른 표현으로 조화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궤도인 타원이 크면 아무래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긴 반지름을 A라고 하면, A가 크면 주기가 길겠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이 두 물리량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긴 반지름을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주기를 제곱하면 이 두 물리량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케플러 법칙 3개를 살펴봤죠. 이번에는 중력 법칙,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케플러 제3법칙을 한번 증명을 해볼 텐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서로를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법칙을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죠. 서로 당기는 힘, 물론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이러한 인력을 우리가 중력 또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유인력은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두 힘이 되고요. 물론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죠. A와 B 물체 사이의 거리가 R이라면 이 F의 크기는 바로 R제곱분의 A의 질량 M1, B의 질량 M2 이렇게 힘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것이 뉴턴의 중력 법칙입니다. 중력 법칙은 케플러 3법칙을 만족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태양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공전하는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인력을 받습니다. 이 인력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이러한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행성이 태양 주위를 원궤도로 운동하는 그러한 구심력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심력을 표현하는 방법 기억하나요? MA, MR 오메가 제곱, R분의 MV 제곱,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MR로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맨 마지막 표현이죠.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MR 이렇게 즉 만유인력으로 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워주면 우리는 이 식을 정리했을 때 GM분의 4파이 제곱 그리고 R 3승 다시 말해서 주기의 제곱과 반지름, 궤도 반지름의 3승, 세제곱이 비례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겠죠. 따라서 케플러 제3법칙을 뉴턴 중력법칙으로 증명하게 된 결과가 됩니다.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면서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주는 인공위성의 운동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 주위를 돌게 하는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서 인공위성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요. 지구의 질량은 라지 m 그리고 인공위성까지의 거리 공전 궤도 반지름이 되겠죠. r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은 G의 R제곱의 지구 질량과 인공위성의 질량이죠. 자, 인공위성은 이러한 힘으로 원 운동하기 때문에 R분의 MV 제곱이라는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M 사라지고요. 루트 R분의 GM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G와 M은 상수니까 결국 인공위성의 원운동하는 속력은 궤도의 반지름,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인공위성을 등속 원운동하기 위해서, 원운동시키기 위해서 고도가 얼마에서 돌게 하느냐에 따라서 속력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 중력을 받으면 그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생긴다 해서 우리는 mg, 요 중력 가속도 값을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약 9.8m/s 제곱 이렇게 알고 있는 상수죠. 이 상수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지표 근처에 질량 m인 물체가 놓여져 있으면 이 물체는 지구로부터 이러한 중력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힘의 크기는 G의 R 제곱분의 m이 되겠죠. 자, 이 힘이 곧 무게를 만드는 거니까 R제곱분의 m의 G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서 m과 스몰 m 없어지고 요거를 정리를 하면 G가 얼마가 되냐면 R제곱분의 gm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은 만유 인력 상수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의 크기를 갖고요. 라지 m은 지구의 질량 약 6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 그 다음에 R은 지구 반지름인데 물체의 높이는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뭐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구 반지름 6370km를 미터 단위로 계산하면요. 이게 약 얼마가 나오냐면 9.8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그냥 상수처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중력가속도를 한번 계산해서 실제로 9.8이 얻어지는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